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가 어리석은 개척의 극치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거기에 쓴 화면에 이 화면이 그거잖아요. 창고에 가가지고 일본 대표단하고 예. 한국 대표단이 만났던 바로 그 장면을 썼더라고요. 어리석은 개척의 극치. 어리석은 개척의 극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내에 산업적 분위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그 소재 부품들을 국산화한 이후에 이게 한일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해서 그 다시 일본 제품을 쓸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 계속 수출을 하던 그 업체들은 엄청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복구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니니까 제대로 이제 삽질을 했던 거죠, 아베가. 예, 사실 이제 박정희 때부터 대일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고요. 우리 사실 경제 식민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군사 식민지 이후에 또다시 경제 식민지로 우리는 전락을 했었고, 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박근혜의 위안부 관련된 협약도 뭐 한 축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소부장 100대 핵심 부품 대일 의존도가 2년 전에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31.4%에서 24.9%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일 의존도가, 무역 의존도가 10%만큼 축소가 돼서 우리 경제가 그만큼 건강해졌고요. 또 그 무역전쟁 발발 이후에 시총 1조 원 이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수 역시도요. 우리나라 1조 이상, 시총 1조 이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그 이후에 그 위기를 사실상 기회로 만들어서 소부장 독립기념일을 지금 이제 축하하고 기념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래 되면은 건강해지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네.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 신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사히 신문은요. 일본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예요. 엄청 커요.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조중동하고 똑같은 맞먹는 정도의 언론이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그냥 일본 정부 모질이 이런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한일 무역전쟁을 반대로 표현했잖아요. 요게 이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일본에서 뛰어내리는 자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거기에 속하려고 하는 자들가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이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한 100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고요. 자,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소부장 성과 간담회를 갔는데 이게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수치로 그 윤석열의 죽창가를 뭐 윤석열 때문에 반박을 했겠습니까? 왜냐면은 저번에 나왔지만 당시 일본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 무역 보복을 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이것은 일본과 외교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우리 대통령이 이 소부장 관련해서 수치로 이렇게 반박하는, 윤석열 의식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본인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기자회견에서 그 대일 관계에 대해서 거의 친일 발언을 했던 건 평소에 이제 극우 유튜브를 자주 본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뭐 민심을 뭐 들여다본다,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겠지만, 유튜브를 보더라도 진보진영 유튜브하고 극우 유튜브하고 좀 7대3 비율로라도 약간씩 섞어가면서 좀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극우 유튜브만 그냥 그 쌓고 있다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극단적인 극우들이나 발언할 그런 내용들을 윤석열 씨가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진짜 심각한 거죠. 예. 그 댓글창에 태극기 부대 한 분 계시는데, 문재인이가 경제를 살린 거임? 기업들이 잘한 건데 그걸 왜 문재인이가 잘한 걸 몰고 감? 그렇게 따지면 말이야, 이명박 박근혜도 다 똑같이 논리가. 그럼 대통령 왜 뽑니? 모질이. 만약에 말이에요, 문 대통령이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러니까 외교로 해결해 버리는 거야. 사법부의 어떤 판결 결과문을 뒤집고 대통령이 일본과 외교적으로 소위 말하면 그랜드 바겐 뭐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랜드 바겐. 지금도 문 대통령 이야기처럼 2년간 우리나라는 일본의 3대 규제 품목 대일 의존도를 10% 줄였고요. 2년 동안.
100대 핵심 품목 대일 의존도는 25%를 줄여버렸어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나라가 일본이고 현재도 적자인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줄이면서 대한민국의 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의 이 실력이랄까 이런 거를 굉장히 높여놨고 일본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문재인이가 경제 살렸냐고 하면은 저런 마인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대통령을 왜 뽑냐 말이야. 똑같이 논리는.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 지표에 따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게 분명한 걸 말씀드린 건데요. 그 지표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공부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요. 먼저 왜 일본에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자기들한테도 분명히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흑자국, 우리는 적자국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적자국이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를 매기는 등으로 보호무역을 실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일본이 흑자국이고 우리가 적자국이었어요. 이건 철저히 무역 보복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럼 얘네들이 왜 그랬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그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 때문에 시작이 됐던 문제였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 보복을 하려고 했겠죠? 이게 박정희 때 이 부분 국가 사이에 있어서의 배상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개인 배상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북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럼 북한 인민들 역시도 똑같이 다 일본을 상대로 그런 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얘들은 아예 입을 닫게 만들려고 보복을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시도 자기 팔 하나 자르면서 아예 우리나라의 순통을 끊으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 순통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일본이 순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정확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 달아던 사람도 그런 거야. 문 대통령 꼴 보기 싫으니까 일본 편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사회에 그런 인간들이 있어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네. 그럼 대한민국 발전하겠네? 언제까지 일본의 어떤 어떤 기침 소리 한 번에 우리는 독감 걸려버리고 그걸 이겨낸 건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본보다 경제력이 더 강한 걸로 보시면 돼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건너오고 있다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최근에 재밌는 굉장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한국이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 이게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잠수함이 물 위로 올라와서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 그러니까 미사일을 그러니까 압축 공기로 이렇게 물 위로 띄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와서 불이 붙어서 이제 발사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영상으로 봐도 그냥 눈으로 보고 있어도 굉장히 신기한 기술입니다. SLBM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요게 예. 준말이에요. SLBM이 그 서브마린. 앞에 S가 서브마린이니까. 서브마린 런치 발리스틱 미슬. 네, 고생 많으시네요. 미실? 미슬. 네, 아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세계 8번째 SLBM 보유기라 그러는데 네. 북한이 만들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대에다가 놓고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가 미사일 발사됐던 곳에 타겟이 되죠. 미사일을 쏜 곳이면 바로 타격받습니다. 근데 잠수함에 쏘면 이게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쏘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 사람들이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감지해가지고 어디서 쐈지 하고 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위력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땅에서 발사시키는 그 핵미사일이나 대형 미사일에 비해서 그 크기가 제한이 있잖아요. 큰 미사일을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파괴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공격 목적이 아니라 보복 목적으로서는 이것만큼 확실한 도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운영 중인 모든 지상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전부 다 SLBM으로 다 배치를 했어요. 그걸로도 충분히 방어가 되니까 공격 목적이 없는 한은 SLBM만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부족하면은 잠수함에 다가가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동식은 ICBM, 네. 육상에서는 ICBM, 예. 물속에서는 SLBM 이런 건데 지금 이게 한국이 개발한 이게 일단 사거리가 500km래요. 500km. 그러면은
일본은 적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8번째로 SLBM을 개발을 했다. 우리의 자체 능력으로 개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7번째 개발한 게 북한입니다. 8번째 개발한 게 우리고요. 일본 좆됐네요. 네, 우리는 위쪽도 아래쪽도 다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은 뒤진 거고, 그 다음에 이 SLBM이라는 것은요, 물 속에서 잠수함이 쏘니까요, 물 속에서, 그러니까 수 중과 수 밖에, 예, 그 밖을 우리가 안쪽, 밖쪽을 나눠봐야 되는데, 그 수중에서는 공기 압력을 가지고 이제 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보통 미사일과 같이 그렇게 발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제 추진체를 갖게 되겠죠? 근데 이 장점은 바로 뭐냐면, 이 잠수함을 끌고 가고 어느 대륙까지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든지 거기서 타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LBM이 그만큼 예.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SLBM을 쏜 잠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 우쩍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잠수함의 이름이 더산 안창호함이잖아요. 예. 더산 안창호는 뭐 하신 분이죠? 독립운동 하신 분이잖아요. 예. 일본이네요. 타겟이. 그리고 이 우리나라 잠수함, 그러니까 잠수부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에서 운영하는 잠수함 부대의 실력이 보통 이제 그 전 세계 해군들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3등 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가 핵잠수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핵잠수함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 잠수함을 운영하는 능력, 각 병사들의 개별적인 그 맨파워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3등 밖으로 뒤처진 적이 없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는 해군이어서 예. 굳이 이게 핵잠수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핵잠수함이 아닌 장비로도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보수다 하면서 사실상 머리에다가 태극기 달고 계시는 분들 진짜 보수가 뭘 것 같습니까? 북한한테 욕 많이 먹거든요. 북한 인민들한테 욕 많이 먹어요. 한국 국방비 해년마다 올리고 있다고. 예. 뭐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친다가 아니라 진정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보수 문 대통령의 생각인데 뭘 대통령 아까 그 인간 아까는 또 열받네. 아니 그러면 뭐 경제는 뭐 기업인들이 다 했으면은 방역은 국민이 다 하고 그 대통령 왜 뽑냐고. 논리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잘 뽑아졌기 때문에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이명박 때 어떻게 했어? 그 포신이 휘어지고 막 뭘 그렇죠. 소나 장비에다가 뭐 물고기 잡는 거 막 달고 막 이런 짓 했던 그런 그 방산 비리가 있던 정권이 아니잖아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문 대통령의 지금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세계 국방력 6위. 지금 북한 28인가 그렇고요. 일본이 5위란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나라가 우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 니들 아까 말한 그 태극기 부대의 니 조상들이 일본에 부역할 때 그때 대한민국은 정말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잖아요. 어느덧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서 우리를 식민지 삼아서 우리의 누나, 여동생이었던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던 그 나라에 맞먹는 정도의 현재로서는 국력을 갖추게 됐으면 반갑고 좋은 일이지. 이걸 문 대통령이 무슨 경제를 뭘 잘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세뇌되어 있는 정말로 똥파리라고밖에 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인정할 건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K방역으로 전 세계 가장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합니까?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정경 총장이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가 우리나라가 7위로 올라가고 선진국에 들어간 것도 부정할 것입니까? 그럼 외교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도 부정할 것입니까? 우리나라 국방비가 그만큼 올라가서 군사 강국이 됐다는 것도 부정할 겁니까? 어디까지 부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야. 난 문재인이 싫어요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와. 예를 들어서 이 인간들은 지금 우리 방송에 싫어요 다는 사람들이 있지. 이 인간들은 문 대통령이 남북 통일 시켜도 싫을 거고 전 세계 경제 이력 1위가 돼도 싫을 거고 다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세상을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난 최소한 박근혜 때 잘한 건 잘한다고 했다. 그게 난 맞다고 근데 생각해. 저런 인간들은 건강할 겁니다. 저렇게 누군가를 가열차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건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살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도산 안창호함, 여기 길이가 83m 정도 됩니다. 83m.
잠수함. 오. 거기서 그 미사일을 쌓아 올리는 거지. SLBM을 만든 또 세계 8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그 연습은 안 하나요?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로 날릴까요? 3시 방향. 연습을 했으니까 이게 수중 발사 성공했다고 보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뭘 읽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발사까지만 성공했는데 이제 제대로 도착하는지 도착했는지 배송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해봐야죠. 그렇지. 우리 배송 완료. 총알 배송, 알겠습니다. 미사일 배송 이런 거. 시 방향.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